안녕하십니까. 며칠 있으면 북한이 기습남침으로 비극적인 6.25 전쟁을 일으킨 지 꼭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국민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안보 국방에 조금의 허술한 틈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시도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재침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 집권 세력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쟁의 비극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매스컴에서는 6.25 전쟁 특집 기획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 20일자 신문에서 백마고찌를 찾은 노병들 기사와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코트니 씨의 이야기를 통해 70년 전 10대 후반이었던 청소년 시절에 그들이 목숨 바쳐 이 땅을 지켰던 가슴 찡한 전쟁 체험담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백마고찌 전투에 참전했던 노병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찌는 열흘 사이에 주인이 12번 바뀌었습니다. 1만 명의 국군은 거기서 중공군 3만 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백마고찌를 흐르는 역곡천은 숨진 아군과 중공군의 핏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백마고찌 전투에 참가했던 생존 노병은 원래부터 붉은빛 물이 흐르는 곳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흐른 지난 18일, 노병들은 다시 한번 백마고찌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비무장지대가 된 백마고찌 위에 자리 잡은 아군 감시초소 지피를 보고 백발이 된 노병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25 때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유해 위에 지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올해 90세인 백마고찌 참전 전우회 이건모 부회장은 고찌에 놔두고 온 전우들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수습해온 전우들의 시신은 송판 위에 칡넝쿨로 엮어서 날랐다고 했습니다. 전사자들의 시신을 3-49씩 실어 나르는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숙연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전우가 갑자기 쓰러지고 숨져도 놀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제주도에서 군사훈련을 마치자마자 화물열차로 강원도 철원에 투입됐습니다. 칼빈총 한 자루를 지급받고 기관총 탄약을 들고 다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백마고찌 전투에 투입됐는데 고찌를 오르던 전우들이 총탄에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전사자 시신을 한 구씩 가지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하루 한 끼만 먹던 병사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시신 한 구를 들고 왔지만 시신도 거두지 못한 전우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국군은 중공군을 백마고찌에서 격퇴시켰습니다. 중공군 1만 4천여 명, 국군 3,5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전투 당시 백마고찌에 쏟아진 탄환만 아군과 중공군 것을 합쳐서 27만 발이 됐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아군은 철원 일대 평야 지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6.25 전쟁 70주년이 사실상 노병들의 마지막 10주기 기념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전쟁 60주년이었던 2010년 참전 유공자는 23만 3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8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88살 박명호 백마고찌 참전 전우회장은 전투 당시 박격포 소대 1등 중사였습니다. 그는 전투가 한번 끝날 때마다
중대원 숫자를 확인하기가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중대원 인원 보고를 하면 대부분 죽거나 다쳤다는 보고가 올라왔다며 170여 명의 중대원 가운데 전사 70명, 부상 50명, 행방불명 30명, 현인원 20명과 같은 보고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폭격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사고도 많았습니다. 박 회장은 바로 옆에서 박격포를 쏘던 병사가 깜빡 졸다가 포탄을 거꾸로 넣자 바로 포탄이 터져 병사들의 다리와 팔이 흩어졌고 그것을 수습해 병원에 후송시켰던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27만 발의 포를 쏘는 통에 백마고치 일대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다고 했습니다. 86살 김영린 백마고치 참전전우회 부회장은 1등 중사로 부대 보급을 담당했습니다. 군용 트럭이 없어서 일본산 민용 트럭을 몰고 부대 보급품을 날랐는데 중공군의 직사포가 항상 그 트럭을 겨냥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백마고치 전투 당시에 18살이었는데 그땐 젊어서 견뎠던 것 같다며 포소리가 나면 무조건 엎드려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죽었다고 했습니다. 백마고치 전투는 1952년 10월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초론 백마고치에서 벌인 전투였습니다.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며 고치의 주인이 12차례나 바뀌는 혈투 끝에 국군이 승리했습니다. 중공군 1만 4천여 명, 국군 3,5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전투 당시 아군과 중공군이 쏜 포탄은 27만 발에 달했습니다. 비오듯 퍼붓는 포탄으로 고치의 수목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얀 말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백마고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백마고치 참전 노병들이 마지막 바라는 것은 전우들의 추모 행사가 지피가 들어선 백마고치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마고치는 DMZ 안에 있기 때문에 유해 발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간인 출입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대본부와 연대본부가 있던 백마고치 전적지에서 추모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한 옛 전우들을 추모하는 모임을 DMZ 안에 있는 백마고치에서 갖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서 안보 국방에 조금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